선생님 저 재수하기로 했어요. 나 연대 가기로 했어.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합니다. 장담컨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린 작가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재수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학생들한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급적이면 흔하지 않은 저의 생각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수를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선생님 저 재수할까요? 저 재수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실제로 재수를 하는 학생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많아봐야 한 3명? 2명, 3명 정도가 성공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이 원래 갈 수 있었던 대학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좀 더 많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모든 가치 있는 일, 남들이 탐내는 거, 누구나 원하는 일은 성공 확률이 낮죠. 그거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왜 성공 확률이 낮을까요? 열심히 안 해서? 그 중에 반 정도는 열심히 안 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는가? 그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데에서 수능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 듣기 평가에서 이번에 발음이 안 좋고 속도가 이전보다 빠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수학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계를 틀리지 않았었는데 통계가 갑자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어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수능이 여태까지 기조에서 내가 새로 보는 수능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 상황에 많이들 걸려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진짜 1년 동안 수능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막 다른 기조로 나왔을 때 그 당황스러움이란.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는 쉽게 해도 삼수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수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도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만큼 재수를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겠죠. 탐구 과목인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원래는 화학이 1등이었어, 고3 때는. 근데 재수할 때 4등급이 뜬 거야.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내가 방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재수 성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수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입시판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1년 동안 너무 고되고 또 성공 확률도 낮고, 이게 이제 입시 실패가 2번이 이어지면 이게 사람이 자존감을 엄청 깎아먹어서 그거를 회복하기도 사실 되게 힘든 어떤 그 20대 첫 출발, 아픈 첫 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안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봐라.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막 대학을 넣어놓고 이거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대학 안 가고 유학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유학원을 먼저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붙었는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유학도 좋고 내가 꼭 이 수능이라는 것에서 성공을 해야 되나, 내가 공부라는 게 나한테 완전히 잘 맞는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말고 더 나답게 성공할 방법은 없을까? 또는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내가 요 대학, 내가 완전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이 대학에 간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면 훨씬 더 인생이 그래도 괜찮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라는 거죠. 저는 삼수하기 전에 그때 이과였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는 약대가 편입이었으니까 약대 편입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해볼까? 또는 이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이런 진로가 있다는데 이런 쪽으로 가볼까? 막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었거든요. 수능 성공 말고 내 인생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성공할 방법은 없을까를 다 탐색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탐색해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세요. 수능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 길로 가서 광명을 찾으시라고. 그게 정말 재수에서 실패하는 7명 중에 내가 되는 그 아픔을 겪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은 길이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재수를 하나요? 어떤 학생들이 재수를 해야 되냐면 몰라, 나는 이런 거 다 찾아봐도 여기에 만족 못해. 나 이 대학에 만족 못해. 내가 아직 끝을 못 봤거든. 내가
다시 한번 끝을 봐볼게. 내가 다시 하고서 그래도 이 대학이면 그때 이 대학에 갈게. 내가 패배하더라도 끝을 봐야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재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재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굉장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끌어안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아마도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재수를 막 신나게 시작하지 마세요. 막 학생들이 막 이러거든요. 막 처음에는 수능을 망했어 이러면은 나 왜 이렇게 못 봤을까? 나 왜 이렇게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다가 며칠 뒤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뭐 1년쯤 더, 한 번쯤 더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재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재수하기로 했어요. 저 12월까지 놀고 1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목표도 나 연대 가기로 했어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해서 이뤄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신의 그 포지션을 아직 잘 자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실패라서 그래요. 첫 번째 실패라서 한 번쯤 더 해보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수능 못 봤잖아요. 수능 못 봤으면 굉장히 지금 그 실패의 아픔을 잘 느껴야 되고 저 친구는 저 대학에 간다는데 난 지금 받아주는 대학도 없어. 지금 돈도 없어. 나 지금 갈 데 없는 방랑자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내가 힘도 없잖아. 이런 어떤 지금 인생의 비참한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그래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돼서 그 에너지로 진짜 1년을 진짜 완전 폭주 기관차처럼 해서 성공을 해낼 수가 있는데 나 지금 연대 가려고 나 괜찮아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그게 충분히 그 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책이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계에는 균형력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이런 거죠. 세상은 아주 조화로운 거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게 삶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콧대가 높아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 있어 라고 하면 그 콧대를 꺾어줄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재수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굉장히 밤이야. 난 지금 굉장히 지금 내리막길이고 굉장히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체감을 해준다면 인생은 여기까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자 라고 해서 성공의 기회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시험이 운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운이 좋아야 성공할 거예요. 그래 내가 충분히 나의 이 실패를 체감하지 않고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간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더 내려간 게 뭡니까? 재수 실패, 삼수 실패죠. 이게 좀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이 이루어진 원리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안 되겠고 내가 이거 끝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겸허한 자세로 나의 실패를 정말 느껴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제 잃을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를 사랑하세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공부한테 사랑을 보내면 공부도 나한테 사랑으로 보답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사실은 막 대학 욕심은 있어. 근데 이 공부를 미워해.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면 쉬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얘가 되게 나한테 겉다르고 속다르고 행동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공부도 나중에 되게 잘 따라주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배신할 겁니다. 뒤통수 맞는 거죠. 수능날에 얘 이 과목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왜 이지영 선생님도 공부는 생명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데 서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 대상을 충분히 내가 존중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얘한테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될 겁니다.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쉬고 싶으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대 라고 공부를 대하는 순간 거기서 구멍이 날 거고 그 구멍이 결국에 수능에서 헐 이번 해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가 되는 거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얘를 대했을 때 그 모든 구멍이 가장 작은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셔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자랑스러워지실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록 수험생이지만 지금 막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막 안경 끼고 막 얼굴은 푸석푸석 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도 무언가에 내가 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수험 생활을 보내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지 않나. 이게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재수, 삼수 했던 경험과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수험 생활을 관찰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사유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고 참고해보셔서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잃을 게 없는 상태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와 진실된 관계로 유지해서 이거를 밀고 나갔을 때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